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키츠가, 진짜 되게 못하네요. 솔직하게. 그래도 뭐 MVP 레더 시즌 전에 1등을 예상 받았던 선수인데, 오늘 진짜 터무니없는 야투를 기록하면서 요키치 때문에 지는 경기가 진짜 한 시즌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키치 때문에 졌습니다, 오늘은. 클러치 상황에서 그 자유투 1등만 또 안 했어도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봤는데 팀할 때 진짜 아차 싶더라고요. 연장 가서 덴버 역배승이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1옵션 싸움에서 진 거죠. 커리가 그렇게까지 잘해주고 그리고 요키치 그렇게까지 못해주고. 자, 어제 해외 축구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UEFA 리그 쓰나미 폭풍 한번 불 때 됐다. 그래서 저는 UEFA 리그 좋아하지도 않고 패스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간 어제 한 조합만 몰빵으로 2.2배, 그러니까 수익률이 220% 되는 거죠. 100% 몰빵입니다. 제가 몰빵으로 갔을 때만 한 조합 몰빵으로 안내를 해드렸을 때만 올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압수하지만 100% 몰빵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 적중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올킬을 하게 됐고, NBA도 한 주한만 몰빵이었단 말이죠. 오클라호마 승, 덴버 역배승 갔는데 요키치 때문에 2연속 백투백 올킬인 줄 알았어요. 13점 차까지 이기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앉을 거라고 봤는데 요키치 때문에 이렇게 졌네요. 자, 오늘은 제가 덴버 경기를 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사실 중간에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미리 준비했던 경기들을 제외하고는 즉흥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이 즉흥 분석으로 써먹기 위해서 제가 저 박스 스코어 정리도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즉흥 분석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토랑 미러키 경기는 결장 이슈 이렇게 있죠. 어, 케빈 포터 주니어가 결장을 하는데 직전 경기에 9분 동안 10득점, 아주 득점 효율이 좋았죠. 야투율도 60%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선수가 결장을 하고, 근데 직전 경기 9분밖에 안 떴으니까 막 영역이 엄청 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토론토는 워터가 GTD인데 직전 결장을 했던 애고, 상대 전적은 전 시즌 맞대결 3번은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좀 굉장히 내용이 긴데 사실 이거를 다 읽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토론토가 제가 이 박스 스코어 직전 경기 어디랑 했었죠? 토론토가 애틀란타 전에 20점 차 대승을 따냈었죠. 그때 기록들과 이 주목할 만한 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70% 이상의 2점 야투만을 고집을 했고, 드릴 같은 팀이었죠. 2점 시도를 엄청나게 많았고 3점은 별로 없었다. 대략 얘네가 130득점 이상을 한 엄청난 대량 득점을 해낸 경기였음에도 3점 성공은 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2점 슛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던졌는데 성공률이 거의 70%가 찍혔어요. 그 정도로 토론토는 너무나도 완성도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리바운드를 압살을 했습니다. 20개 차이로. 그것도 얘네가 홈도 아니었고 원정 경기. 애틀란타 입장에서 홈 개막전 경기였는데 리바운드 20개 차이로 압도를 당했다는 거는 토론토가 에너지 레벨에서 훨씬 우위였고 높이에서도 우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시스트 36개.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력 엄청나게 좋았다. 그리고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다. 페이스 113은 정말 상식 바뀝니다. 정말 빠른 거. 이건 말도 안 되게 빠른 수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미러키 역시도 직전 경기 페이스 수치가 1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워싱턴 전에. 전 시즌 미러키의 이 시즌 전체 페이스 수치가 100이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찍힌 거였죠. 그리고 미러키는 워싱턴 전에 팀 야투 50% 이상, 3점 40% 이상, 딱 농구라는 종목에서 대량 득점을 해낼 수밖에 없는 야투율, 이 공식을 그대로 성립했던 경기를 했습니다. 미러키는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리바운드를 압도를 당했단 말. 공격 리바운드를 7개 이긴 경기였지만 리바운드는 워싱턴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3점을 44개를 시도했을 정도로 미러키라는 팀 치고는 굉장히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없이
3점을 많이 던졌어요. 이게 시종일관 미러키가 10점 차 이상의 좀 어느 넉넉한 리드를 잡고 있었던 경기라서 이런 구도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클러치 구간이 접전 구도가 계속됐다라면은 3점 슛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야니스의 야투 시도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살펴봤듯이 양팀은 직전 첫 경기에서 엄청난 하이 템포,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스 수치를 기록을 했죠. 토론토는 애틀란타의 팀 야투를 40%대 초반 3점 20%대를 기록하게 만들 정도로 묶어버리면서 엄청난 수비 효율까지 보여줬지만, 애틀란타가 자유투를 37개를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수비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았다. 우선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비할 때 파울을 많이 해서 자유투를 상대한테 많이 주는 것도 수비가 좋지 못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워싱턴전에 수비를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최악체 팀인 워싱턴한테도 127점을 때려 맞은 것만 보더라도 수비가 좋았다고 볼 수가 없고, 워싱턴의 팀 야투가 47%, 3점 40% 이상. 야투 자체가 좋았죠. 워싱턴도 미러키 상대로 상당히 좋은 야투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미러키는 워싱턴 최악체 워싱턴 상대로도 수비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공격 과정에서 퀄리티가 매우 우수했죠. 양 팀이 둘 다 직전 경기에 3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공이 아주 잘 돌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NBA라는 경기에서 48분 동안 대부분의 팀들이 어시스트 30개 이상을 기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 팀은 직전 경기에서 다 30개 이상을 기록한 팀들이야. 이 NBA 지금까지 경기를 못 치른 모든 팀들 중에서 어시스트 30개 이상을 기록한 팀은 딱 4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희귀한 기록이에요. 그거를 둘 다 기록한 팀의 맞대결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바 까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양 팀이 직전 경기에서 미러키 107, 그리고 토론토는 110 몇.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이 템포, 정말 미친 듯한 페이스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만 보고도 이거는 번지수는 오바로 찾는 게 맞습니다. 토론토 경기 오바 까고 보겠습니다. 저는 올랜도랑 애틀란타 경기인데, 올랜도 모리치 바그너가 결정을 하고 애틀란타는 니사세가 GTD로 바뀌었습니다. 자, 올랜도는 팀 야투는 마이애미가 좀 더 좋은 경기였지만 자유투 마진 플러스 8점이 매우 크게 와닿는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올랜도가 대승을 하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 자유투 마진이 곧 결과로 이어진 셈이죠. 올랜도 선수들의 전체적인 슛감이 좋았습니다. 프렌치 바그너, 석스, 그리고 실바까지도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고, 영입생 데스먼드 베인도 23득점으로 볼륨을 꽉꽉 채운 그런 경기를 했단 말이죠. 즉 바그너, 프렌치 바그너, 반케로, 데스몬드 베인, 빅3를 구축한 뉘앙스, 이 세 명이 모두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전형적으로 다 고루고루 활약하는 그런 경기를 했단 말이죠. 자, 올랜도랑 마이애미는 전통적으로 언더팀, 느린 팀들이 페이스를 111.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바가 났던 거예요. 전 시즌 올랜도는 96.51로 리그 꼴찌였던 팀입니다. 그 정도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분석하는 입장에서 올랜도랑 마이애미가 페이스 111을 찍었다, 프리시즌 경기도 아닌데, 야 이건 진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절 드는 경기였단 말이죠. 애틀란타 그야말로 압도당했죠, 모든 거를. 토론토 전에 팀이 하트 40대 초반 3점 20%대, 공격 리바운드 4개 열세, 총 리바운드 20개 열세, 그야말로 공수 모든 것에서 토론토한테 다 압도당하면서 20점차 대패를 당한 겁니다. 오콩우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 중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매우 차가운 상태던지 아니면 토론토의 수비가 정말 쩔었던 건지, 이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애틀란타랑 토론토가 페이스 똑같이 기록하는 건 당연한 거죠. 113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가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라는 느린 팀과 경기에서 엄청난 초스피드 경기했다는 점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표본이 너무 한 경기 그랬다고 올랜도가 이제 달리는 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봤고,
올랜도의 빅3가 존재감이 매우 컸다라고 봅니다. 반면 애틀란타는 토론토 상대로 2점 야투를 68.6%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인사이드 수비, 2점 수비를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반면 올랜도는 직전 경기 3점 성공률 40%로 좋았지만 3점 시도 자체가 30개에 불과할 정도로 3점 시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아까 미러키가 4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48분 경기를 하고서 14개씩이나 적었다는 3점 시도가. 올랜도는 전 시즌이랑 마찬가지로 데스몬드 베인을 영입했지만 여전히 반케루랑 프렌치 바그너가 1, 2옵션 팀답게 굉장히 인사이드 농구를 여전히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얻어냈고 전형적으로 이 클래식한 양농구보다는 인사이드 농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였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틀란타는 직전 토론토전에 2점 야투를 68.6% 대략 70% 정도를 허용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성적으로 올랜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올랜도 승 마인메인으로 어느 반 패스하겠습니다. 자, 브루클린하고 클리블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샬럿전에 야투를 좀 나쁘게 기록을 했고 캠 토마스가 개인 야투 22.2%로 굉장히 부진했고 니클레스턴도 리바운드를 4개밖에 따내지 못했을 정도로 보드 장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식스맨들 주요 식스맨들에서 마진을 엄청나게 갉아먹어. 자이어 윌리엄스가 야투 빵프를 기록했고 데이런 샤프가 14분을 뛰다 5턴오버를 범하는 등 정말 어수선한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클리블은 뉴욕보다 팀 야투가 3.5%가 더 좋았고 3점 성공률이 6.3%가 더 좋았음에도 8점차로 패배했죠. 완전히 리바운드로 압살을 당했는데 뉴욕의 아누노비가 14리바, 카렌서니 타운스가 11리바를 따내는 상황에서 잘해달래나고 모블리라는 걸출한 빅맨 듀오가 공격 리바운드를 2명 더 앞에서 하나도 못 잡는, 그래서 이 클블이라는 팀이 48분 동안 공격 리바운드 4개밖에 못 잡는 정말 멍텅구리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클블이 결국엔 왜 졌다? 야투를 더 좋고도 리바운드를 못 잡아서 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브루클린이 일하는, 자 결국에는 니클레스턴이 직전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4개밖에, 공격 리바운드가 아니라 모든 총 리바운드 4개밖에 못 잡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엔 클블이 야투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뉴욕보다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클블이 이 진 이유는 리바운드로 압살을 당했다. 브루클린한테 리바운드로 압살을 당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를 만약에 상성적으로 나빴으면은 전 시즌 맞대결 4번 모두 클블이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클블 마인 보겠습니다. 저는 이건 일반승은 갈 수 없는 배당이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블 마인까지 봤죠? 그리고 카메라 좀 바꾸고, 카메라 좀, 이게 제가 박스스코어 정리를 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할 경우에 뉴욕 보스턴 패스를 하고 클블 경기 했고 휴스턴 경기는 해야 됩니다. 자, 휴스턴이 여기 있죠. 자, 오클라호마와의 2차 연장 접전 경기 끝에 1점 차로 정말 아쉽게 패배를 당했었죠. 휴스턴 프레미였고 연장 가서 오버치킨 건 연장 아니었으면 언더였습니다. 자, 우선 야투율 44.3%, 3점 28, 3점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클라호마라는 앞선 수비 제일 좋은 팀 상대로 3점 20%대 기록하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디트도 어찌됐건 앞선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휴스턴이 3점을 터질 가능성보다는 평균 혹은 평균 이하 기록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겠고, 제가 파란색 색칠한 게 잘한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턴오버가 연장 2차전까지 가면서 턴오버가 다소 많았지만, 그러고 리바운드는 52개. 이날에 오클라호마가 몇 개 기록했죠? 39개입니다. 52개 대 39개. 13개 차이가 났어요. 공격 리바운드는 4개가 차이 났고, 그 정도로 휴스턴이 오클라호마 전에는 리바운드를 압살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진 이유는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고 3점을 꼬라 박았다. 딱 이런 해석이 이 컬러 칠한 것만 보도록 나오잖아요. 센구니가 39득점,
11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완벽하게 달성하면서 야투율까지 너무나도 좋았고 듀란트가 3점 빵프를 기록했죠. 3점을 하나도 못 넣은 게 정말 아쉬웠고 공격 리바운드 9개 따낸 거는 정말 케빈 듀란트가 에너지 레벨만큼은 그래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멘 탐슨도 3점 빵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중에 솔직히 하나만 들어갔어도 얘 둘 중 3점 하나만 들어갔어도 이기는 경기였단 말이죠. 솔직히 경기력인 내용은 솔직하게 경기 플로 본 입장에서 오클라호마 휴스턴이 더 좋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디트 같은 경우는 시카고 전에도 패배를 했는데 팀 야투가 44.3% 아쉬웠죠. 우선은 얘네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43.3%면은 빨간색 색칠할 정도로 나쁜 수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점 시도가 24개입니다. 2점 슛 시도가 압도적이었는데 성공률이 44대였다? 이거는 무조건 꼬라박은 팀 야투죠. 3점 슛을 많이 던지고 막 50%막 3점 시도가 50개 이렇게 기록했는데 44%면은 저 빨간색 칠 안 했습니다. 3점 시도가 24개인데 44%다?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그냥 공격 퀄리티 자체가 나빴고 사실 터너바 적었던 건 매우 좋았어요. 근데 케이드 커닝햄이 야투 완전 개꾸라 박았고 스튜어트가 터졌지만 그러고 얘가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잘 달성을 했지만 얘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볼륨을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고 얘 스튜어트가 사실 20득점 10리바운드는 인생 경기급 한 거고 그죠? 그러고 젤런 듀레니는 주전 센터로 나와서 기본적으로 6리바운드밖에 못 땄다. 이건 얘 입장에 솔직히 박은 겁니다. 그리고 야투 58.3% 덩크만 찍는 애가 58%면은 굉장히 못 넣은 거고 사실. 오사 탐슨도 3점 빵 프로 야투는 62.5% 못 잡을 게 없었지만 이런 것까지 봤을 때 디트로이트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자 디트로이트가 전 시즌에 솔직하게 오늘 덴버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디트에서는 사실 꽤나 알짜배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토 주전 포인트로 가는 슈레더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3점을 장착한 선수들이 너무 이번 시즌에 이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는 라인업만 봤을 때 3점을 잘 넣어. 3점 슈터가 거의 아예 없는 느낌이더구만. 그죠? 디트로이트가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이번 시카고의 베스트 라인업 보면은 토바이어스 해리스, 커링햄, 그리고 오사 탐슨, 던컨 로빈스 시전기 2득점, 개인 야투 14% 기록했고 젤런 듀렌이 3점 아예 못 던지는 애고 토바이어스 해리스, 커링햄, 오사 탐슨 야 이거는 사실 이 세 명 가지고 얘네가 이게 스페이싱이 될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죠. 3점 기대치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3점 시도가 24개밖에 안 됐고 그마저도 시도가 이렇게 낮았지만 성공률이 20%대 그쳤고 3점이 전혀 안 되는 팀인 거를 입증을 했고 저는 이번에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하위권을 기록할 거라 예상을 이번 시즌에 너무 기대치가 낮았고 반면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얘네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싱이. 왜냐? 직전 경기에 듀란트가 3점 빵 프로, 어멘 탐슨 빵 프로 기록했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업 무게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이 넘사로 좋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둘 다 3점 시도가 그렇게 많지. 얘는 연장 2차전까지 뛰어가지고 39개 지킨 거지. 기본적으로 얘네 라인업 자체가 3점이 많지가 않고 2점 시도 더 많은 팀들이에요. 그럼 이거 오바는 못 본단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양팀이 모두 인사이드에서 농구한다? 그러면은 오바는 되지 않으면 대려 언더 깔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경기고 더 확률을 보면 휴스턴 마인이라고 봅니다. 5.5인데 휴스턴이 직접 보여준 그 오클라호마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센구니도 너무 폼이 좋았고 듀란트도 오클라호마가 아니었으면 후반전에 그렇게 퍼지는 모습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리바운드 경쟁도 디트보다 휴스턴이 근본적으로 더 좋은 팀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휴스턴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서브는 언더 한번 노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NBA 판국에서 언더 가는 건 좀 자살행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양 팀 모두 인사이드 농구하고 양 팀
그나마 인사이드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경쟁은 서로 경쟁을 갖췄다. 그럼 결국엔 허슬 싸움이다. 언더 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마이애미 멤피스는 제끼고 샌안토니오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야 온통 파란색이죠. 자유투 11개 튕긴 건 누가 봐도 어차피 빨간색 칠한 거고 자유투 다 튕긴 엄청나게 튕긴 거 말고는 다 잘했어요. 팀이 아트 57.5%, 3점 40%, 3점을 20개밖에 안 던졌죠. 야 그야말로 정말 효율적인 농구를 했는데 웬바냐마가 40득점 15리바운드, 야투 71.4%. 야 그냥 지금 웬바냐마가 요키치랑 영혼 바뀐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느끼는 건데 야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하킴 올라주원하고 그리고 케빈 가넷하고 뭐 가해 받았다 일주일 동안 합숙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빅터 웬바냐마가 올 시즌에 정말 거의 천에 천 모습을 개막전부터 보여줬고 스테판 캐슬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좋았고 데빈 버슬은 야투 자체가 좀 아쉬웠지만 켈든 존슨 그리고 루키 하퍼까지도 야투 개인 야투 50%를 넘긴 선수들 자체가 4명 이상이 됐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슛감 자체가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개막전 모든 팀들이 첫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제일 인상적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샌안토니오였다. 유타보다도 사실 유타는 클리퍼스가 너무 정신 나간 모습을 보였고 샌안토니오는 사실 그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웬바냐마가 이 댈러스 전에 매치업 대상이 누구였죠? 빅맨 수비를 가장 잘한다는 AD였습니다. AD를 꾸겨 밟으면서 40득점 15리바운드를 한 거는 사실 뉴올리언즈에서 뭐 자이언 윌리엄스, 이브미시 얘네한테 묶여가지고 갑자기 꼬라박는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아예 없는 여지를 남긴 거예요. 웬바냐마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직접 멤피스전에 시종일관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막판에 후도 한 점수 고꾸라지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 종료 1초 남기고 의미 없는 파울 해가지고 1.5 마인 찍혔던 경기였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2득점 넣은 거는 대량 득점을 해낸 거니까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거는 멤피스 전에 잘한 거는 리바운드 멤피스가 39개, 공리 6개. 반면 뉴올리언즈는 공리 17개, 공리만 11개 차이였으면 리바운드 그냥 초전 박살 냈던 건 맞아요. 뉴올리언즈 제 예상대로 리바운드는 초전 박살 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야투 47.6% 나쁘지 않은데 얘네가 어찌됐건 대패를 당한 게 아니라 몇 점 차로 졌었죠? 뉴올리언즈가 6점 차로 졌는데 마지막에 이거 정말 의미 없는 1초 남기고 파울했던 거 자유투 투샷 준 거 빼면은 근 4점 차로 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패를 당한 게 투포지션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투를 몇 개나 흘렸다? 9개나 흘린 게 굉장히 컸다. 자이언 윌리엄스가 자유투를 5개나 흘렸고 자유투 성공 22개 메이드입니다. 71%로 35개 메이드인데 81%였어요. 자유투 마진이 도대체 몇 차이였죠? 자유투 마진만 13 차이가 났어요. 멤피스가 플러스 13이라는 겁니다. 자유투로만. 이것 때문에 4점 차로 졌다. 나머지 부가적인 건 뉴올리언즈가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자유투를 못 넣어서 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얘네가 어찌됐건 약팀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후반전에 고꾸라지면서 역전을 당하는 전형적인 약팀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본적으로 허브 존스가 3점 60% 꽂고 조던 풀이 40% 넘겼고 그리고 피어스가 야투 70% 기록한 전체적으로 슛감이 좋은 날이었음에도 역전을 당했다라는 거는 트레이 머피 3세는 야투 대놓고 꼬라박았고 이렇다라는 거는 뉴올리언즈의 기대치는 매우 낮다. 그리고 우선 사실 뉴올리언즈 상대로 지금 웬바냐마가 AD도 씹어먹은 지금 웬바냐마 꼬라박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샌안토니오 마엔을 메인 조합급으로 무조건 봅니다. 내일 전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갈게요. 샌안 바엔을. 이거는 제가 조합원 순위 1등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샌안 경기는 원정이더라도 댈러스랑 워싱턴 경기는 이거는
이따 제가 따로 분석해 볼게요. 따로 분석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결정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댈러스가 이 새끼들 댈러스 직전 경기 페이스 100.5 얘네 15바 이날에 15바 2언더하는데 그 언더낸 애들 애중 하나였죠. 8.5점 차로. 댈러스랑 워싱턴이 직전 경기 야투를 잘 넣긴 했는데 팀 야투 47% 3점 40% 페이스 107이면은 오바지표 찍은 거 253점 해고바 찍은 거긴 한데 댈러스 경기 다 표본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 찍힌 거 보면은 레이커스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 100일 기록해. 레이커스 치고는 나쁘지 않은 템포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찍힌 페이스가 100일은 낮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경기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3점을 꼬라 박아서 졌습니다. 25% 자유투도 11개나 튕겼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많았고 턴오버 19개 정말 연장 가는 경기가 아니었으니까 되게 많았고 팀 야투는 54.5% 정말 좋았죠. 돈치치 43득점 12리바운드 어시스트 하나만 더 했으면 트리플 더블이었고 정말 좋았는데 딱 정말로 리브스랑 돈치치랑 뭐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3점하고 자유투만 딱 같이 꼬라박고 2점 야투는 정말 어질나게 좋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점 슛 퀄리티는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2점 슛 퀄리티는 디안드레 에이튼도 볼륨은 적었지만 야투는 70% 이상이었죠. 기본적으로 뭐 안에서 피켄롤이나 투맨 게임 이런 건 정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농구에서 나쁘면 절대 안 되는 3점 슛 하필이면 나빠서 진 겁니다. 하필이면 나빠서 리바운드 사실 39개, 골스가 이날 40개, 공리 9개, 7개 이 정도는 미비한 차이일 뿐이었고 근데 어찌됐건 골스가 이날의 야투율을 48.7%, 3점 42.5%, 자유투 29개 허용. 기본적으로 얘네가 봤던 걸 보면은 골스가 근데 레이커스가 턴오버 유발은 굉장히 잘했네요. 레이커스가 18개 찍게 만들었으면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는 못했다라고 봐야죠. 야투 자체가 골스가 레이커스 전에 팀 야투랑 3점 모두 우수했으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되겠고 그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팀 야투 49%, 3점은 50%. 사실 이거는 50%는 얘네가 슛감 정말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이날에 좀 뽀록이 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수치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야투 50%, 3점 50% 찍으면서 41득점 찍었다? 그냥 최대 고점이었고 줄리어스 랜들도 3점 60% 찍었으면 말다 했고 맥다니엘 3점 75% 말다 했고 사실 이러고도 얘네가 대승을 못하고 원 포지션 게임 아니었나요? 미네소타?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것만 딱 보고도 뭐가 나왔죠? 앤서니에도 41득점 레이커스 아까 돈치치 40 몇 득점 43득점 이 두 선수가 직전 경기에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대략 80 몇 득점이 그냥 들어가는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 팀의 1옵션들은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라는 걸 분명 확인했고 야투 효율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레이커스도 지금 르브론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지금 역배 또 홈에서 역배를 받았어요. 이 라인업에서 사실 수비가 좋긴 쉽지 않거든요. 레이커스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주전 5명 중에 2명이 에이튼도 우선 절대 수비가 좋은 빅맨은 아니고 돈치치랑 리브스가 앞선 수비가 있다? 이건 수비가 좋을 수가 없죠. 에드워즈가 제가 봤을 때는 30득점 이상의 볼륨을 충분히 기록할 만한 먹잇감이 있고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레이커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오바 볼게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미네소타 직전 경기 페이스 몇이었죠? 이거 페이스 안 썼네 내가. 페이스를 딱 안 썼네요. 포틀이랑 경기했는데 이 경기는 안 썼습니다. 골스하고 포틀랜드 경기는 이 포틀랜드 지금 현직 감독이 조작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거의 확정인데 FBI한테 잡혀간 거 아시죠? 그래갖고 포틀랜드 구단 지금 우선 휴가 처리했는데 오늘 골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스테판 커리가 원맨 하르케를 냈는데 이거는 지금 포틀랜드 분위기도 지금 엄청나게 어수선할 건데 이거 골스가 역배까지 받았다. 근데 이게 지금 골스가 4일 동안 세 번째 치르는 경기고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고 늙은 팀이고 골스는 백투백 여파 깔려진 경기에서 커리하고 디그린하고 이런 애들 버틀러까지도 돌발 결장이 뜰 수 있는 팀이다. 물론 시즌 완전 극초반이라서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 어차피 아침 11시 경기잖아요. 그죠? 11시 경기잖아요. 결장자 보고 가야 되는 경기죠. 지금 당장에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경기는 내일 한 10시까지도 로또와이어 새로 고침 때리면서 보고 결장자 없다. 그럼 골스 역배승이나 프렌 보는 게 맞죠. 이 경기는. 유타 프렌의 오바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직전 경기 피닉스한테 역전난 거 아시죠? 자, 세크라멘토랑 피닉스 페이스 100일. 페이스가 빠른 수치는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추세에선. 농구에서 페이스 100일이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자, 리바운드 압살 당해서 빨간색 색칠해 놓은 거죠. 피닉스가 리바운드 51개, 공리 18개, 9개 37개. 야, 그리고 얘네가 세크라멘토가 야투를 준수해. 팀 야투 50%에 3점 37.5% 전혀 나쁜 거 없었어. 자유투 10개씩이나 튕겼고 잭 라빈, 드로잔, 말릭 몽크, 슈레더도 다 야투 준수했어요. 근데 역전당해 졌습니다. 피닉스한테도. 피닉스가 사실 3점 20%대 기록했어요. 팀 야투가 좋지도 못했고 리바운드 힘만으로 압도를 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세크라멘토는 전형적으로 딱 약팀 페이스. 저는 제 예상대로 이번 시즌 존망팀이다 이 말씀드렸었죠. 유타가 와 직전 경기는 다 파란색. 팀 야투 55%, 3점 38.6%, 리바운드 잘 잡았고 클리퍼스 상대로 리바운드 압도를 냈고 공격 리바운드 2개 부족했지만 유타가 직전 경기에서 워커 캐슬러가 야투 100%, 22득점, 리바운드 하나는 더 잡았으면은 더블. 마카네니가 개인 야투 60%, 3점 57%. 다 좋았. 키운테 조지의 3점 슛 말고는 다 좋았죠. 식스맨들 야투까지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유타는 딱 그거 있죠. 핫핸드 팀이다. 핫핸드 팀. 얘네 지금 핫핸드 팀이다. 그러니까 야구 MLB로 따지면은 지금 토론토가 8경기 연속 10안타 이상 때리고 있고 8경기 연속 멀티 홈런 때리고 있다. 이런 흐름을 지금 물론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왜냐? 한 명의 독박. 아까 레이커스나 미네소타처럼 앤서니 에드워즈가 혼자 3점 50% 찍으면서 41득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20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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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득점, 13득점 다 득점 고루고루 가져가면서 다 야투율이 터졌으니까 다 모두 대부분의 선수들이 개인 야투 50% 이상을 다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슛 훈련이 너무나도 슈터치 훈련이 너무 지금 잘 돼 있는 상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얘네가 지금 수비 제일 나쁜 라인업인 세크 상대로 야투 꼬라박을 가능성보다는 이 직전 이 수비 정말 좋은 클리퍼스 상대로 이렇게 좋은 야투 기록했던 거 그대로 보여준다. 이거 페이스 95는 전 무시할게요. 클리퍼스 경기였잖아요. 클리퍼스 경기였어서 클리퍼스가 제일 느린 팀 중 하나고 클리퍼스 경기는 언더만 볼게요. 저는 피닉스도 이거 리바운드 압살했지만 피닉스 상대로는 클리퍼스 상대로는 압살 못한다고 봅니다. 유타 프렌의 오바 번호 말씀드렸고 클리퍼스 경기는 언더 볼게요. 언더. 골스는 내일 로또와이어 보고 가야 되고 기타 추가로 또 자 분석 끝났습니다. 기타 추가로 좀 볼만한 경기들은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봤던 픽들 쭉 정리해 보자면은 토론토 오바, 올랜도 마엔, 그죠? 그리고 클리블랜드 마엔, 휴스턴 마엔, 그리고 세난 마엔. 댈러스 경기는 패스합시다. 그냥 패스할게요. 많이 보니까 많이 분석했으니까 레이커스 오바. 그리고 골스 역배승은 대기. 우선 그 돌발 결장 이거 11시 경기니까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새로 고침 신공 때리고 세크라멘토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유타 프렌.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유타 프렌.
그리고 클리퍼스 언더 8경기를 분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즉흥 분석을 해도 정말 좀 내용이 조잡하긴 했지. 당연히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조잡하고 좀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8경기나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선생님들 따봉 좀 많이 눌러주세요. 따봉 너무 많이 눌러주시더라고. 어, 솔직하게 오늘 요키치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영상 쉴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즉흥 분석으로라도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멤버십 선생님들 보세요. 이것만 제가 이 링크 들어와서 이것만 열심히 보셔도 분석이 정말 모든 경기팀 다 해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죠? 필라, 뭐 뉴욕, 크리블 빨간색, 파란색 다 해놓으니까 얘가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다. 이거 졌다, 이겼다. 어떤 결과 해고바였다, 해고 다 나오죠. 그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